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5월 10개월 차를 맞이하여 최근 근황과 10개월 후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최근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일단 투잡을 뛰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보일러가 없는 방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에어컨 난방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방 안이 정말 너무 춥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기에는 너무 건조하고 사실 전기장판이나 난로가 필수인데 알면서도 아직 귀찮아서 못 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진을 겪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오사카는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집도 잠깐 흔들리더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5월 후기를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실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일단 말하기 실력은 일본에 오기 전보다 더 못해졌으면 못해졌지 더 잘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드럭스토어에서 현재 9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가끔 일본분 사원분이랑 이야기할 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대만 중국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소통도 거의 중국어로 하고 손님도 중국분이 많으니까 약 이름이나 일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공부하더라도 중국어 공부를 했지 일본어 공부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도 집에서는 가끔 하우스메이트랑 일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일본어로 말하려고 하면 발음도 전보다 더 안 되기도 하고 원래 알고 있던 단어도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나 더 구했는데 일을 할 때 일본어로 보고도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너무 버벅거리고 제가 말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본어가 잘 안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한국어랑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말을 안 하더라도 잘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말할 때 최대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일본어 인토네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마다 제가 한 번 말하면 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적어도 두세 번은 말해야지 알아듣고 주문을 받아주시는데 그때마다 좀 현타가 오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어로 말할 때 혀가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하기 실력은 오히려 퇴보했다가 결론이고요. 이제부터 일하면서 일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듣기 능력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물건을 살 때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물건 살 때 안 들려서 고생하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일본어 실력이 제일 좋았다. 여러분들 꼭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 실력입니다. 신기하게 일본에서 중국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드럭스토어는 정말 중국어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손님한테도 계속 중국어를 쓰게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랑도 계속 중국어로 소통하다 보니까 일본 워홀이 아니라 마치 중국이나 대만 워홀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친해진 친구도 대만 아니면 중국 친구가 많아서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중국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게 일하면서 쓰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옆에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인터넷으로 중국어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일본 오기 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생활 대화나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주제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에요.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모은 돈은 1월 15일 기준으로 통장에 50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금 비자가 2달도 안 남아서 2번 정도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월급 받을 때 보름치는 계속 밀려서 받잖아요. 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돈을 1월 15일에 받으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돈은 바로 안 받고 묶여 있거든요. 그런 돈까지 계산하면 대충 1년 됐을 때 70만원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많이 모은 돈은 아니긴 한데 워홀로 치고는 그래도 꽤 많이 모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멀리 간 여행은 홋카이도 한 번 갔고요. 그리고 밥은 대부분 외식을 하긴 하는데 비싼 곳은 안 가고 한 끼에 1000엔은 안 넘기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두세 번 친구랑 같이 술 마시러 가면
그때 한 번 갈 때마다 5,000엔에서 많으면 10,000엔까지 썼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옷을 많이 사지도 않았고 여행도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아끼려고 엄청 노력하진 않았는데 저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즐기지도 않고 일만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씩 쌓여야지 안정감이 들고 불안하지 않아서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일본 5월 하면서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일단 제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혼자 살아가다 보면 집안일 포함해서 혼자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는데 전 어떤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정말 끝까지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놓으면 좋은 일들도 끝까지 마지막 마감날까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던 적도 몇 번 있었고 그 밖에도 너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애매하게 질질 끌다가 상대방만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렇게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계속 의식하면서 고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일본, 대만, 중국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진 않지만 있으니까 여러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4살 형이에요. 그분이 우연히 제 일본 통장에 30만원 정도 있는 걸 봤는데 보고서 갑자기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저축을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가 반년 넘게 봐오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의 성격 차이나 생각 차이 같은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1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점은 일본어를 너무 내려놨다는 점, 일본어 공부를 너무 안 하기도 했고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1년 살았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드럭소에서 일하는 점은 전혀 후회되지 않지만 그래도 진작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을 구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영상을 너무 내려놨다는 점. 처음 올 때는 와서 영상을 많이 올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컨텐츠가 떠오르지도 않고 찍고 나서 게을러서 편집을 못한 영상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좀 후회되는 점인 것 같아요. 여행을 별로 안 다녔다는 점은 그렇게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것보다는 통장에 돈이 쌓일 때 더 즐겁기 때문에 근데 또 아예 안 놀러 다닌 건 아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 와서 중국인 친구랑 어울리면서 중국인만 다니는 별의별 중국 식당, 술집, 노래방 등등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나름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또 후회하는 점은 요리를 배우지 않은 점. 집에 요리를 잘하는 하우스메이트가 있어서 항상 저한테 가르쳐 준다고도 했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냥 그 기회를 차버렸었던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선택한 점은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집에 가면 제가 하는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고민 중에 있는데 1년 정도 더 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남고 싶다고 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새로 구한 일에서 비자를 준다고 하면 남아서 1년 정도 더 살 계획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여러 외국인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후회한 점과 연결되는데 일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싶기도 하고 영상도 정신 차리고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더 살고 싶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 뭐 회사에서 비자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확정은 아니지만 남을 수 있다면 남고 그게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